쌍둥이 중 나무내 개 죽은 거 맞아. 화영이 그 말을 던지자마자 드림호텔 비밀 라운지의 공기가 뚝 끊긴다. 조명은 화려한데 그 안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얼어있고 강혁은 잔을 내려놓으며 화영의 눈빛이 어디까지 날이 서 있는지 가늠한다. 화영은 웃는 듯 하다가도 입술 끝이 바로 차갑게 굳어버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박자를 세듯 말한다. 정숙희가 살아있다. 그 말은 그날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끝냈다고 믿었던 게 아직 숨을 쉰다는 뜻이지. 강혁이 낮게 대꾸한다. 확인된 건 숙희 생존뿐입니다. 쌍둥이는 기록상 하나는 사산, 하나는 드림 쪽으로 들어간 걸로 화영이 비웃듯 고개를 젓는다. 기록? 내가 만든 기록을 내가 믿어야 해. 기록은 사람이 쓰는 거고. 사람은 돈과 공포 앞에서 뭐든 써. 난 그날 병원 냄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손끝에서 미끄러진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돌아와. 강혁은 고개를 숙이며 묻는다. 그럼 사산 처리된 쪽도 다시 파볼까요? 화영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강혁에게 박힌다. 파, 뿌리째 파. 그날 근무표, 간호사, 의사, 택시기사, 병원 CCTV는 없겠지만 목격자는 남아. 사람은 기억을 지워도 습관은 못 지워. 정숙희는 도망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거야. 그걸 찾으면 실마리가 나와. 강혁이 조용히 웃는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죠. 살아있다면 데려오고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있었던 흔적까지 없애는 것. 화영은 잔을 들어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내려놓고 아주 또렷하게 말한다. 맞아. 그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보다 중요한 건 정숙희가 그 애를 어떻게 숨겼는지야. 숨겼다는 건 아직도 죄책감이 있다는 거고 죄책감은 약점이야. 강혁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한다. 태평이 숙희 주변을 추적 중입니다. 딸로 보이는 여자 오장민, 그리고 그녀 옆에 강백호가 붙어 있습니다. 화영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웃음이 아니라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표정이다. 강백호까지. 이야, 운이 좋네. 딸을 숨기느라 평생 벌벌 떨던 정숙희가 이제는 변호사까지 끌어안고 싸워보겠다고. 강혁이 낮게 경고한다. 강백호가 끼면 언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영이 손가락으로 허공을 툭 치며 말한다. 언론? 내가 휘두르는 펜은 그들 손에 쥐어진 펜보다 무거워. 강백호는 오히려 좋아. 법을 믿는 얼굴로. 사람을 지키려 들면 그 얼굴부터 부러뜨리면 되거든. 강혁이 묻는다. 숙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화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인다. 처리? 난 정숙희를 죽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야. 죽이면 끝나. 나는 끝이 싫어. 나는 정숙희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그날 내 손에서 빼앗아간 걸 다시 내 손으로 되찾는 걸 보고 싶어.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럼 쌍둥이의 존재부터 흔들겠습니다. 죽었다고 믿게 하든 살아있다고 겁을 먹게 하든. 화영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 질문을 던져. 쌍둥이 중 남은 애 죽은 거 맞아? 그 한마디면 정숙희는 다시 숨을 못 쉬어. 그리고 숨이 막히는 순간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걸 내놓거든. 한편 장미는 변호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견적서를 구겨준 채 서 있다. 기타 수리비 숫자가 눈에 꽂히는데 그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라는 답 없는 이유다. 장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쁘고 사무실 안에는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지만 장미에게는 모든 게 불길하다. 백호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고 장미를 보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장미씨, 들어와 앉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장미는 앉지도 못하고 견적서를 내밀며 말한다. 상한 건 얼굴이 아니라 돈이에요. 백호씨, 이거 이금액 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백호가 견적서를 받아 눈으로 훑고 숨을 짧게 내쉰다. 정식 수리면 이 정도 나와. 특히 빈티지 부품이 들어가면. 근데 줄일 방법은 있어. 문제는 줄이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자인지 정리해야 한다는 거야.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책임 엄마예요. 엄마가 망가뜨렸어요. 근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나를 떼어놓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백호는 장미의 말에 표정이 굳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게 핵심이야. 장미씨, 단순한 손괴가 아니라 강요나 협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가리고. 그 협박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오히려 그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도 있어. 장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한다. 그쪽? 화영? 백호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장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뀐다. 백호씨, 숨기지 마요.
나 지금 숨기는 사람 제일 싫어. 엄마가 그랬고 이제는 나도 숨기는 사람한테 숨이 막혀. 백호가 장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맞아, 화영이 움직였어. 그리고 강혁도 이미 장미 씨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커. 장미의 손끝이 하얘진다. 그럼 기타 수리비는 내가 줄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을 뜯어가려고 하겠네. 백호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해. 장미 씨,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부터는 돈 아끼기가 아니라 살아남기야. 증거를 모으고 어머님을 보호하고 내 신분과 출생에 관한 사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해. 장미가 눈물이 고이면서도 이를 악물고 말한다. 확인 또 확인. 엄마도 확인당했고 이제 나도 확인당해요. 그 말이 끝나자 장미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장미가 받자마자 차갑게 닦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잔미 씨, 기타 수리비 많이 나오죠? 도움 필요하죠? 장미가 숨을 삼키며 말한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도와줄 사람. 대신 질문 하나만. 쌍둥이 중 남은 애 죽은 거 맞아? 장미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백호가 손짓으로 스피커를 켜게 하자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누른다. 백호가 낮고 단단하게 말한다. 신분 밝히세요. 협박이면 바로 신고합니다. 상대는 태연히 웃는다. 변호사님이구나. 강백호 맞지? 드림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직도 모르네. 신고. 해봐. 근데 내가 신고하는 순간 정숙희는 다시 사라질 거야. 그 여자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는 걸로 살아왔거든. 장미가 울컥하며 외친다. 엄마 어디 있어요? 상대는 느릿하게 말한다. 사장님이 만나고 싶대. 정숙희도 오장미도 그리고 혹시 살아있다면 그 남은 쌍둥이도.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쿵 하고 무너진다. 장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백호는 이를 악물며 창밖을 본다. 누군가가 사무실을 올려다보는 그림자가 스친다. 백호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한다. 장미씨, 이제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해. 화영이 질문을 던졌다는 건 답을 이미 절반은 쥐고 있다는 뜻이야.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답이 뭔데요? 쌍둥이 중 남은 애 진짜 죽었어요? 백호는 장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한다. 난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화영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순간 그 애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을 가능성이 되어버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커질수록 화영은 더 잔인해질 거야. 장미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린다. 그럼 엄마는 평생 그 가능성을 품고 도망친 거네. 백호가 장미의 손을 꽉 잡는다. 맞아. 그래서 어머님은 기타를 부쉈고 너를 밀어냈고 내 사랑을 끊어내려고 했던 거야. 화영이 연결고리를 잡을까봐. 장미는 떨리는 숨으로 말한다. 근데 이미 잡혔잖아. 이미. 백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는 끊는 게 아니라 맞서서 드러내야 해. 숨기면 또 빼앗겨. 그 순간 드림호텔 라운지에서 화영은 강혁에게 지시한다. 오장미의 주변을 쓸어. 돈, 일, 사람. 그 여자 숨통을 조이면 정숙희가 튀어나와. 그리고 정숙희가 튀어나오면 남은 쌍둥이의 진실도 튀어나와. 강혁이 차갑게 웃는다.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에 넣겠습니다. 화영이 낮게 속삭인다. 그래, 내 손에 있어야 해. 내 손에 없으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장미의 사무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장미는 기타 줄이 끊어질 때 나는 그 얇고도 잔인한 퉁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끼며 깨닫는다. 수리비를 줄이려던 작은 궁리가 결국 화영이 던진 질문과 맞물려 버렸고 그 질문의 끝에는 죽었다가 아니라 찾겠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장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숨겨야 할 죄이고 누군가에게는 되찾아야 할 소유물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래서 다음 회는 결국 이 한 줄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쌍둥이 중 남은 애 죽은 거 맞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장미가 아니라 화영의 칼끝과 강혁의 손이라는 걸.